안녕하세요.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한국 영화계에 새롭게 등장한 신선한 크리처 야귀를 등장시킨 창골의 김성훈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비익 시청자 여러분. 영화 창골로 인사드리게 된 영화감독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창골의 해외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이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74개국에 수출까지 됐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확한 나라 숫자는 잘 몰랐는데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해 주시는 것만큼 뭐 저한테 가장 고맙고 기쁜 일은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봐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물렸느냐? 영화 창골은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야귀가 창골한 조선의 이야기인데요. 강림대군이 금일 제물포에 도착한다 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청나라로 떠났던 왕자 이청이 돌아옵니다. 그는 민초들과 함께 야귀 떼에 맞서죠. 놈들이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그 사이 병조판서 김자주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계획을 감행하는데요. 조용히 돌아가시지. 살려는 드릴 터이니. 세상을 구하려는 자와 멸망시키려는 자의 혈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창골은 말씀드렸다시피 조선판 좀비라고 할 수 있는 야귀라고 하는 독특한 소재를 다룬 영화인데요. 처음 시나리오를 딱 받으셨을 때 네. 이 장면은 내가 나중에 좀 보고 싶다 싶었던 장면이 있으셨어요? 초고까지도 저는 제가 연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생각난 부분이 인정전 지붕 위의 상황을 보면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거기에 하얀 옷이 더럽혀진 이청의 모습과 용포를 입고 그 찢겨도 벗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쌓여있는 김자준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떠올렸을 때 이거 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창골의 가장 큰 볼거리는 역시 야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야귀의 사실감 넘치는 특수 분장 네. 좀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정말 많은 테스트를 거쳤어요. 궁 안에 야귀가 나타났을 때 모습 자체가 너무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묻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최대한 컴퓨터 그래픽적인 요소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서 밤에 많이 야귀들을 출몰을 할 것이고 그 배경과 색깔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톤 그리고 변형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죠. 기괴한 동작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제작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야귀 역을 맡은 배우들은 어떤 훈련 과정을 좀 거쳤나요? 사실 여기 나오시는 야귀 배우분들은 야귀 동작이 완성되기 전부터 모이셨었어요. 고생도 정말 많이 하셨죠. 한 5개월 정도를 매주 2, 3회씩 훈련을 하셨으니까. 야귀의 동작을 연구할 때 박쥐나 무슨 벌레 같은 것들도 거미 동작들 연결해서 기괴한 움직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체샷을 잡았을 때 오는 속도라든지 변형의 어떤 모습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랜덤으로 섞여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었습니다. 이 작품에 야귀로 등장한 엑스트라 배우들이 도대체 몇 명 정도 되나요? 제일 많은 날은 야귀만 한 250명 정도 됐을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 실제 야귀를 연기한 배우들의 이 프로필, 실제 사진이 뜰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의도셨던가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약간 되게 추웠거든요. 그렇게 막 몸을 사리지 않고 해주는 모습들이 고마웠고, 그리고 그 고마움을 넘어서 존경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갖고 이제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 쫑파티 때인가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들을 막 보는데 이 친구들이 맨 얼굴을 내가 촬영 들어간다면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얼굴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사진을 갖고 와봐라. 우리 한번 엔딩 크레딧 올려보자. 그래서 그날 즉석에서 제안을 한 거고, 네, 그렇게 이제 됐었던 거죠. 이 야귀들과 전쟁을 벌이는 인물들의 그 액션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데요. 이처럼 액션 연출했어가지고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조금 현실적으로 그들이 쓸 수 있는 무기를 찾았어요. 아무래도 여자는 물리적인 힘이 약할 수 있으니까 그가 돕기 위해서 가장 좋은 무기는 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접근전에서나 어떤 움직이는 동작에서든 활을 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
국정사관 역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조선검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그 다음 동작을 갈 수 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어요. 송곳처럼 칼을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중점으로 두고 디자인을 했고요. 그중 현빈 배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검술 액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빈 배우가 연기한 이청의 액션 컨셉은 무엇이었나요? 검술이라고 하잖아요. 첫 컨셉이 술자를 빼는 거였어요. 무술로서의 접근보다는 생존을 위한 접근을 좀 해보자라는 게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멋있고 화려하다기보다는 힘이 있고 빠르고, 근데 그거 자체가 동양화의 어떤 붓의 힘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 칼 움직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 선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 그 선을 살리고 그거에 대한 리액션도 같이 한 화면에 담겨야 되는데 배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끊으면 편한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창궐은 배우 장동건의 또 발견이라고 할 만큼 장동건 씨를 새롭게 또 본 작품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 보편적인 악역이 아닌 비뚤어진 욕망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미워하기만은 좀 힘든 그런 캐릭터였어요. 觉得的朝鲜一步步存在，如今之军成立之国，从这绝不不许经过。 이처럼 그 장동건이라는 배우를 야욕에 가득 찬 탐관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 연출자로서 굉장한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장면을 보고 장동건도 이렇게 제대로 좀 변신을 했구나, 진짜 김자준이 되었구나 느끼신 장면이 있으신가요? 총을 들고 개벽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영모가 아니라 개벽이지요.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이씨의 나라였어?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난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강하게 무섭게 세게 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선배님께서 한신 한신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깝게 만들어주시고 계셨죠. 그대들에게 옳고 그름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창호는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작품인데요. 이후에 영화를 보시면서 유독 좀 눈이 갔던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고를 되게 좋아해요. 어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옥사의 전투 장면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 인정전의 앞마당부터 그 지붕에 올라가는 그 액션씬들 되게 서구적인 액션도 아니면서 동양적으로 나름의 어떤 힘을 되게 살릴 수 있는 서양 액션처럼 그런 부분들이 잘 사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들 볼 때 되게 좋았고요. 우진 씨가 마지막에 이청과 이야기 나누는 장면들은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달리를 깔아서 이렇게 다가가면서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트랙을 준비하는 와중에 우진 씨랑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싹 얘기를 하는데 청나라로 가십니까? 다시 돌아오실 거라 믿겠습니다. 꼭 다시 돌아오시오. 이 궁을, 이 조선을 다시 세우실 거라 믿겠습니다. 싫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왜? 그 앞에 인트로 몇 마디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정으로 한번 가보자고,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탁 찍은 그 첫 번째 테이크였거든요. 편집을 하다 보면 수십 번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그 장면은 저는 되게 뭉클했던 적이 많아요. 계속 보면서도. 네, 김성훈 감독님과 배우 현빈 씨는 전작 공조에서도 호흡을 맞추셨는데요. 영화 공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조는 명절에 개봉을 해서 780만 관객을 동원한 성공을 거뒀는데요. 그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처음 만들었던 영화가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영화인데 전국 제 기억으로 18만 5천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영화를 떨리면서 개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매일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영화를 볼 사람들이 다 본 게 아닐까. 내일부터 성공 미는 거 아니야. 매일 그 생각을 하면서 막 개봉 첫날 전작의 기록을 그냥 뛰어넘으신 거죠. 첫날은 아니에요. 둘째 날 오전. 그 이전에 그 남북 분단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 작품들하고 좀 어떻게 좀 차별화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이게 남북의 이야기는 워낙 많이 다뤄진 이야기라서 차별화라고 하고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더 뭔가
외통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남북 공조 수사? 남쪽에선 독사 같은 놈을 붙일 거냐? 어떻게 보면 그 남북이라는 설정 백그라운드를 가져오는 거가 제일 많았고요. 사실 그 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집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낯선 북한 사람이 이제는 집에 와서 같이 한 상에서 밥까지 먹는구나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이 영화는 더 많이 나아갔다 그런 생각도 했죠. 그런 부분도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그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공조는 이 당시에 현빈 배우에게 있어가지고 첫 번째 액션 영화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어요. 현빈의 이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한 신박한 격투씬 물론이고요. 목표물을 발견하면 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맨몸으로 뛰어내리는 장면들까지 있고 추격전이나 총격전 같은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그 눈을 뗄 수 없는 액션 장면들이 가득하거든요. 이 전체적인 액션 컨셉 구상은 어떻게 하셨나요? 과장되게 묘사한다기보다 그냥 정말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것 같은 연속성을 주기를 좀 원했고요. 그래서 이게 제 기본적인 액션 스타일이기도 한데 컷을 최대한 많이 적게 쓰죠. 그러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던 주고받을 때 그 컷으로 이어지는 박자보다 조금 더 긴 화면들이 이어졌을 때 되게 실제감이 많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느껴지는 저희 효과가 있잖아요. 어이구 하는 느낌들을 묘사보다는 그 이후의 느낌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이태원 한복판에서 펼쳐진 카체이싱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에서 현빈 배우는 거의 뭐 이 달리는 차에 매달리기까지 했었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굳이 자기가 안 해도 될 수 있는 장면들도 안전장치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현빈 씨가 그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액션 씬의 기본적인 컨셉이 잘 살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위험하게 위험했어요. 요새 장동건 선배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현빈은 그런 거 즐긴다고. 안 미안하기로 했어요. 좋아하는 걸로. 현빈 배우를 두고 그 인물들이 계속 잘생겼다, 멋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거든요. 네. 하게 멋있네. 너무 멋있어, 어떡해. 너무 멋있는데? 아유, 정말. 뭐 감독님의 좀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가요? 현빈, 유해진과 공조를 한다 그랬을 때 유해진 선배님이 북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이용하고 싶었어요. 잘생겼네라는 말을 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입견, 그 선입견을 깨는 그게 외모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무튼 잘 좀 부탁할게. 현빈 배우가 굵직한 액션을 담당했다면 유해진 배우는 그 특유의 코믹 연기로 이 능수능란한 완급 조절을 보여주는데요. 이 유해진 배우와의 호흡은 어떠셨나요? 정말 잘하시니까 호흡이랄 게 없고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는 어떤 씬이 있을 때 그 씬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걸 진짜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랑 취향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웃기려고 들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조금 이제 묻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정말 동물적인 애드립으로 느껴지는 장면들이 꽤 보였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신가요? 너무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유나 씨가 임철영인 줄 알고 옆에 누워갖고 그 여자 사랑해요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여자 사랑해요? 원래 대본에는 형부다 이러는 거였어요, 그냥. 그것만으로 사실 되게 웃겼어요. 근데 그거를 한 10가지를 준비해 오셨는데 기럼요. 사랑하리요. 다 웃겨서 어떻게 했냐면 각각 되게 여러 번 보고 가장 늦게까지 웃긴 걸로 했어요. 영화 공조에서 좀 개인적인 명장면 같은 게 있다면 어떤 장면인가요? 지금 이제 저한테 어느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냐고 물어보신다면 영화 외적인 부분이 좀 이제 함의된 거긴 하겠지만 마지막에 차기성과 윤철영이 그냥 부두에서 막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김주혁 선배님과의 기억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요새는 그 장면 찍을 때 그 선배님의 그 모습들이 되게
가끔 문득문득 떠올라요. 되게 힘들게 찍은 장면이고 그 힘들다라는 게 그게 기술적인 장면이 아니어서 힘들었거든요. 결국 그 차계성이라는 캐릭터를 내내 절대 드러나지 않게 싸우다가 한 번에 폭발시키는 장면이었는데 김민욱 선배님도 그 장면에 대해서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고 우리가 모두 공을 들여서 요새는 그 장면이 공조를 얘기하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공조가 내게 좀 어떤 의미로 남아있다 생각하시나요? 사실 공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그래도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 작품인 것 같고 물론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는 그 느낌 그 에너지를 받았을 때 아 영화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즐거움이 이거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방향을 저한테 줬죠.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이제 저희 영화 창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되게 나름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한번 뭐 다 드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죠. 정성은 잘 다녀요.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창골의 김성훈 감독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김성훈 감독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